이분은 고민 상담소입니다. 고민 상담소. 근데 놀랍게도 질문이 왔어요. 질문이 와, 놀랍게도 고민이 저희에게 들어왔습니다. 아싸인 줄 알았는데. 네. 없을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저희에게 고민이 들어왔는데 처음 라디오 시작이고 처음 고민 상담소를 이제 실시간으로 하는 게 처음인데 대본이 없죠. 처음인데 굉장히 무거운 게 왔어요. 굉장히 무거운 시작으로 왔는데 그만큼 비장의 형제가 처해 있는 현실이 유머러스해질 수는 있지만 그냥 엄중하게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거를 다시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고요. 그다음에 패널 분들이 한마디씩 해주시는 그런 형식으로 고민 상담소를 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적 장애 남동생이 있는 23살 대학생입니다. 동생이 장애인이었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어서 스스로 제 유년 시절과 청소년 시절 그리고 현재의 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직 등록은 안 했으나 의사 진료 기록부와 진단서,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는 다 있는 상태고요. 부모님의 반대가 심해 등록을 못하고 있는데 성인으로 전환된 20살 지적장애 남동생에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에게 짧은 조언이나 충고만 해주셔도 제 통증이나 자책이 조금이나마 줄어들 것 같아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아이고, 참. 아이고. 그러니까 남동생분이 20살이 되셨는데 지적장애가 있다는 거를 이제 그 형제분, 3살 터울이 되는 형제분이 처음으로 알게 됐다는 거죠. 네. 부모님께서 반대를 좀 하셔서 지금까지 진료 기록부나 진단서가 있다는 걸 보니까 지금까지 진료는 받아 오셨는데 장애 등록을 아직 못하신 상태고. 그렇죠. 아, 참. 부모님의 반대가 있다는 면에서 어떤 가정의 분위기는 짐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네. 그쵸. 남동생의 장애에 대해서 장애를 네. 알게 됐다는 그런 것도 있고. 네. 지금 부모님은 인정하고 싶지 않으신 상태에 빠져 계신 것 같아요. 반대가 있으신 거 보니까. 되게 힘드실 것 같아요, 마음이. 그러니까 유년 그렇죠. 시절과 청소년 시절과 현재 제가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저 같아도 이제 20살이 된 내 남동생에게 장애가 있다는 거를 이제야 내가 알게 되었다. 여기서 '내가 왜 몰랐을까?' 이런 자책도 있었을 것 같고 부모님이 또 반대하시는 좀 보수적인 분위기인 것 같은데 답답하고 좀 화가 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동생도 장애 등록을 성인이 되면서 했어요. 근데 그 네. 이유가 일단은 뭐 저희 동생도 거의 진단을 받은 건 자폐성 장애인데 진단을 받은 건 3살 때거든요. 네. 자폐성 장애다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음. 그 뒤로도 1년에 최소 1번씩 당연히 그러니까 매년 그 신경정신과를 다니면서 이제 진료 기록도 계속 있고 그랬는데 등록을 못 했던 게 2가지가 있었는데 일단 첫 번째가 저희 아버지가 그 동생의 장애를 인정을 못 했어요. 그쵸. 많은 분들이 그러시죠. 그러니까 이 부모님 아무리 부모라고 하더라도 내 자식이 장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맞아요. 저 남동생이어 가지고 저희 아버지는 "남자는 군대에 가야 된다." 이런 아이고. 강한 생각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장애 등록을 하는 걸 완강히 좀 반대를 하셨었고 네. 그래서 등록을 못 하고 있다가 신검 통지서가 왔거든요, 집에. 오죠. 이제 만 20살 넘으면 오게 되죠. 네, 20살 때 신검 통지서가 오는데 이걸 딱 받고 '진짜 안 되겠다.' 왜냐면은 저희 동생이 기능이 좋긴 한데 그래도 인제 군대라는 사회에 가서 살아남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큰일이 그때 나죠. 가면 그게 안 되죠, 절대로. 그러니까 장애 당사자뿐만 아니라 사실 군대 조직상에도 좋진 않은 결과를 낼 수도 있는 거고. 그럼요. 네. 그래서 사실 그 전에도 한번 장애 등록을 하려고 했었어요. 동생이 네. 중학생 때 너무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올라가면서 이제 장애 등급을 받아서 특수학교에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때 그때도 등록을 한번 하려고 했는데 그때는 저희 동생이 싫다고 했었어요. 네. 지금도 학교에서 놀림받고 이제 어. 괴롭힘을 당하는 부분이 많은데 내가 등록을 하게 되면은 그게 더 심해질 것 같아서 자기는 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좀 미루고 있다가 신검 통지서가 오면서 등록을 하게 됐는데 일단은 장애 등록이랑 관련해서는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현실적인 문제로는 군대가 있지만 저는 동생분과도 충분히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는 지점인 것 같아요. 부모님의 반대가 물론 있지만 이제 동생분과 동생이 원하는 것, 동생의 의사가 무엇인지를 좀 알아주시면은 좀 동생에게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진짜 제가 신경 쓰이는 부분은, 첫 번째로 신경 쓰이는 부분은 자책감이라는 거는 우리 비장 형제들 분이라면 평생 짊어지고 가면서 굉장히 많이 보시는 감정이실 거예요. 근데 통증이라고 표현하신 부분이 이제 저는 걸리거든요. 이제 통증이라고 표현하신 부분은 상당히 지금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 계신 게 아닌가, 좀 어려운 상태에 계신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통증에 대해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일단 모를 수 있다. 같이 산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결코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뭔가가 무관심이나 방심 때문에 동생이 장애가 생겼거나 아니면 장애가 유지가 됐거나 그랬던 점이 전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많은 정보가 없어서 뭐 어떻게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부모님의 반대가 양측 다 심할 경우에, 이제 애니님처럼 아버님만 심할 경우에는 보통 일이 잘 풀려요. 근데 양측 다 장애를 인정하고자 않을 때는 정말 어쩔 수 없이 비장의 형제가 현실 몽둥이를 들고 가정에 알 수 없는 경직된 공기를 깨야 되는 숙명을 가질 때가 많아요. 가질 때가 많고, 그리고 본인이 입영 통지서가 가깝게 오면 99.9%는 가기 싫어합니다. 99.9%는 가기 싫어하고, 만약에 간다 만다 애매한 상황이 있어도 보내는 게 절대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성 같은 경우는 요즘은 굉장히 그게 좀 허들이 높아져서 준비를 지금부터 만약에 병역을 의무에 대응할 만한 대책을 좀 세우실 시기긴 한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어떤 생각 드세요? 이게 말로 자책이나 이런 거를 안 느끼셨으면 좋겠다고 말은 할 수 있는데 이게 본인이 물론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모든 그쵸. 이제 비장의 형제들이 다 자책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자책을 하게 되는 것처럼. 근데 그렇죠. 이 장애를 몰랐다는 거 사실로 그것 때문에 자책을, 그러니까 물론 자책이 좋은 건 아니지만 최대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지 않는 쪽으로 좀 끊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 의뢰? 이 질문을 주신 분의 잘못이 절대 아니라는 게 명백한 거잖아요. 맞아요. 질문 주신 분 때문에 그런 게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렇죠. 해서 이 질문 주신 분은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했는데,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이런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될 수 그렇죠. 있으면. 아, 물론 하지 말라 한다고 안 할 수 없는 건 저도 분명히 잘 알지만, 음, 될 수 있으면 그 생각의 고리를 한번 의식적으로라도 끊어내는 편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예,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막간 홍보하면 저희가 그걸 도와드리고 있죠. 하셨다라면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나무 숲 프로그램을 통해서 도와드리고 있었는데, 대나무 숲에서 특히 워러바움미, 이처바움미가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나는 걸 음, 같이 연습하는 프로그램인데, 이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프로그램을 현재는 진행 못하고 있어요. 근데 하반기에 가능했으면 좋겠네요. 이 프로그램이 가능했으면 좋겠고, 음, 여유가 되신다면 뭐 그 프로그램에 오셔서 6주 동안 좀 더 친밀하게 다른 비장의 형제들과 섞이셔서 어떤 이런 통증과 자책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음,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다른 패널분 한 분 정도 말씀 들어보고 마지막으로 그 등록의 방법에 대해서 잠깐 소개드리고 다음 고민으로 넘어가 보고 싶은데요. 마지막으로 한 분 정도 더 이 고민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다면.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요. 들리시나요?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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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잠깐 서원님. 마이크가 네. 끊겼어가지고 네. 방금 말씀 나왔던 것 중에 부모님, 그러니까 양측 부모님 둘 다 반대가 심하면 어쨌든 그 현실적으로 이렇게 나서야 되는 건 비장의 형제가 맞긴 한데 그쵸. 그 설득의 과정이나 그게 결코 쉽지 한숨이다. 않고 한숨. 결코 쉽지 쉽지 않죠. 않고 쉽지 않죠. 또 정말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어쩌면은 음, 그러니까 정말 최악의 상황이긴 하지만 불가능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그쵸. 과정 음, 중에서 그 책임을 음, 자신한테 안 돌리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조금 음, 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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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못돼졌어야 해. 혹은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누굴 위해서 이러는 건지. 그러니까 음, 어쨌든 그 책임의 화살을 자신한테는 안 돌리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부모를 설득을 하기 위해서 차갑고 냉정하게 구는 것도 내 잘못이 아니고 음, 부모님의 반대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 사실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정말 음, 피치 못하게 계속 트러블이 발생을 하더라도 그건 내 잘못이 아니고 그러니까 음,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결국엔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거를 스스로 끊임없이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거는 진짜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은 네, 나도 모르게 이걸 내 책임으로 돌리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 그렇죠. 이 실질적으로 이 남동생분이 학교를 다니고 계시지 않는다면 솔직히 1, 2년 내에 이거는 터질 폭탄입니다. 왜냐면 네, 병역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떠한 방식으로도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고 병역을 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없기 맞아요. 때문에 음, 지금 1, 2년 내에 굉장히 폭풍 속으로 들어가실 텐데 그 혼자만 있지 마시고 뭐 저희 이런 상담소나 아니면은 관련돼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실 때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받으셨으면 네, 좋겠고 뭐 혼자서 이거를 하기에는 참 어려움이 느껴지네요. 네. 음, 마지막으로 저 그냥 간단히 저희 보건복지부에서 어, 소개해주는 장애인 등록 장애 정도 심사 정보 심사 제도를 이거를 그냥 장애인 등록 제도 혹은 방법 이렇게 구글이나 네이버에 치시면 첫 번째 페이지에 뜨는 홈페이지예요. 그래서 하시면 되고 일단 동사무소 지금 주민센터라고 부르는 그곳에서 어, 상담하시고 작성하시는 걸로 충분한 상황입니다. 대신 필요한 서류 등은 당연히 의료기관에서
얻으시는 게 맞고, 현재 지적 장애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나 신경과나 혹은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이 사람은 장애 등록을 받을 만하다라고 적혀준 것만 갖고 있어도 충분히 그 외의 서류가 크게 필요 없는 사항이라고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한 건 주민센터 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조금만 차단하면은 네, 지금 계속 주기적으로 진료를 받아오셨고 진료 기록이 있고 또 그쵸. 의사 진료기 그러니까 진단서도 있으니까 그 네, 주치의분이랑도 좀 이야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또 이게 보, 꾸준한 진료 기록이 있다는 게 중요한 음, 거라서 맞아요. 보통 주치의분들이 노하우를 많이 갖고 계신 경우가 많아요. 저희 오빠도 그런 식으로 도움을 받아서 입원을 선택을 했고, 그래서 입원 기록으로 병역을 뺄 수 있었는데, 그러한 여러 가지 노하우 등을 전문가분과 상의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여기에서는 정보가 적어서 많이 못 말씀드린 것도 많아요. 저희가 괜히 넘겨짚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다음에 또 고민 상담소를 재방문해 주신다면 좋은 AS 고민 상담으로 대응하겠습니다.